시간에는 7주차 첫 번째 시간 지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 확률 변수 x는 모수 세타인 지수 분포 함수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fx는 세타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x,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 식이 가만히 보면 앞에서 배운 감마 함수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감마 함수 168페이지 보면 fx는 이렇게 적혀 있죠. fx는 베타의 알파승에 곱하기 감마 알파 분의 1, 그 다음 x의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분의 x승,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감마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랑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 여기에서 보시면 알파에다가 1을 대입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알파에다가 1을 대입하고, 일단 베타 대신에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그러면 세타가 될 거고요. 일단 여기는 감마의 1 이렇게 되고요.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x고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0승 되니까 이 부분 1이고요. 그다음 2에 마이너스 베타가 세타라고 됐고 세타분의 1 이런 형태인데 세타분의 x죠. 자, 여기에서 감마의 1이라고 하는 거, 감마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 감마 x가 앞에서 보시면 뒤에 가면 또 계산하는 것이 나올 텐데 이 감마의 알파라고 하는 것이 감마의 알파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1 들어가면 1 빼기 1은 0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0 팩토리얼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타분의 1, 그다음 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x. 즉, 이 지수분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운 감마 분포의 특수한 경우, 즉 어떤 경우다? 감마 분포 중에서도 알파의 값이 1이고 베타의 값 대신에 세타를 대입한 감마 분포의 특수한 경우가 지수 분포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지수 함수를 따르면 지수 분포를 따르면 g, 그 다음에 1, 세타 이렇게 적거나 또는 exp 지수이기 때문에 exponential 세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지수 분포는 감마 분포와 마찬가지로 부품이나 시스템의 고장 시간에 대한 오염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신뢰성 이론, 기대 시간, 수명 시간 등의 분포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지수 분포는 종종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도 나타내는 분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그 다음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 등이 모두 실제로 지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지수 분포를 따르면
그것의 분포함수, 즉 분포함수니까 이게 뭘까요? 여기 있는 이 분포함수를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분포함수를 뭘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1-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아이고 그림이 세타분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지수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1은 0이 되고요. 이 부분은 원래 자기 자신 그대로 됩니다. 지수함수는 x 자기 자신이 되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세타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니까 뭐 됩니까? 플러스 되고요. 세타분의 1, 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x 이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미분하게 여기 있는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얘가 됩니다. 되겠죠?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이것이 곧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됩니다. 적어보면 여기에 분포 함수 여기에가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 분포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확률 밀도함수가 되고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분포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제 뒷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1일 때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분포 함수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와 분포 함수는 이렇게 각각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지수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의 정률 생성함수. 자, 여기 또 나왔죠. 정률 생성함수. 이 정률 생성함수로 뭘 만듭니까? 정률 생성함수로 평균도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하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자, 제게 어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느냐 하면 어디서 설명을 해드렸느냐 하면 이게 또 찾으려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찾으려면 잘 나오지도 않고 찾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요.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시 했죠. 118페이지에 정률 생성함수가 있어서 이 정률 생성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해서 거기 t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그것이 이제 평균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률 생성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까요? 미분해 보면 정률 생성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평균을 한번 구하면 미분을 한번 해보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분수함수 미분처럼 돼서 1- 세타 t의 제곱분의
다음에 분모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하니까 0 곱하기 분모 그대로 쓰고요.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시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1 빼기 세타 t의 제곱분에 여긴 0 곱하기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시타 됩니다. t에다가 뭐 대입하라 했죠? 0 대입했을 때 이것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평균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하니까 1분의 세타, 즉 세타가 되죠. 이 어떤 경우요? t가 0일 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118페이지를 잘 살펴보시면 두 번 미분해서 0을 넣으면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 또 맞아 볼까요? 한 번 미분했는 게 있으니까 요거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이 있으면 분산 구할 수 있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미분했는 것을 다시 미분해 볼게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시타 이런 거 다 상수잖아요. 자, 분모의 제곱입니다. 1 마이너스 시타 t의 제곱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하면 0이고요. 그 다음 분모 곱해봐야 0이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1 마이너스 세타 t의 1승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세타 됐죠. 정리해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세타 제곱이 되고 앞에 숫자 2가 있고 1 빼기 세타 t가 됩니다. 분모는 1 빼기 세타 t의 제곱이고요. 역시 t가 0일 때를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이 0, 이 부분도 0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세타 제곱이 됩니다. 즉 제곱의 평균은 2세타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인 2세타에다가 2세타 제곱에다가 평균 세타의 제곱을 빼주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시타 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시타랑 시타 제곱, 즉 평균과 분산을 유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여기에 주어진 이 정렬 생성 함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예제 4-22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에 보면 4-22번 한 페이지에 다 붙어 있는데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좀 미끄러워서 4-22번 여기다 풀어보도록 하죠. 4-22번 보면은요, 일단 문제는 봐야 되겠죠. 문제를 봐야 되니까 5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어떤 제품으로부터 한 제품이 고장나기까지의 시간을 x라 하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모수 세타가 5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10년이 지난 후에 적어도 이 제품 2개의 부품이 작동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작동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고장난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10년 뒤에까지 여기다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0년 뒤에까지 작동할 확률이니까 요걸 구하는 겁니다. P에 X가 얼마보다 커야 됩니까? 10년보다 작거나 크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족분을 해야 되죠. 인테그랄 1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세타가 5니까 앞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썼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뒀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 세타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x 이렇게 됐다고 했죠. 자, 여기에 의해서 세타가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1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세타가 5니까 5분의 여기는 x dx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적분, 이상적분이죠. 리미트 b, 위에 있으니까 b죠. b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면 되고요. 적분하죠. 5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얘를 미분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미분하면 얘 될 거 아닙니까? 10에서부터 b까지 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b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분의 b승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되고 2에 1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승 b가 무한대 가면 이 부분이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0으로 가까이 가고 남는 값은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의 값이 남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0.1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올 확률이 이게 0.135 정도라고 합시다. 자, 10년 후까지 작동하는 부품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할 때 얘는 그러니까 뭐를 따릅니까? 이양분포를 따르죠.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년 뒤까지 작동할 확률이 0.135고 10년 전에 부서질 확률이 0.86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양분포를 왜냐하면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나지 않거나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뒤에 즉 얘가 2개 이상 작동하니까 전체에서 빼주면 되죠. 뭐예요? 한 개도 고장 나지 않았는 거, 그 다음 한 개 고장 났는 거 빼주면 되죠. Y라고 했을 때 걔가 P가 Y가 한 개도 고장 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게 이렇게 한 개도 작동하지 않거나 한 개 작동하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풀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보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5개 중에죠. 5개의 부품 중이니까 5 컨비네이션 0 고장나지 않는 거 0.135가 안 고장나요. 5개. 아니죠. 잠시만요. 5개가 고장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개 부품이 작동하니까 5개 중에 5개 다 고장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5개 다 고장나는 거 5개 중에 1개만 고장나는 거. 1개만 정상 작동하는 거. 그렇죠. 다 고장나고 여기는 4개가 1개가 고장나고 그렇죠. 다 고장나고 1개가 고장나고
다 고장나는 거니까 이거의 0승이 돼야 되죠. 이거는 작동할 확률이, 요거는 지금 뭐냐면 작동할 확률이에요. 얘는 작동. 그러니까 요게 작동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싹 다 뽀사질 확률이니까 0.865 이렇게 부서지는 게 5개.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값은 5 컨비네이션 1 중에 하나만 작동하고요. 그러니까 0.135 여기가 1개, 4개가 부서진 거. 이렇게인데 사실 이런 계산들은 계산기가 없이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서 계산기 힘을 빌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더라? 0.137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0.78. 빨리 이거 패드가 와야 되는데 글자 쓰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됐죠? 4-23번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2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번. 어떤 전자제품의 수명이 평균 500시간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가 이 부품의 수명을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품을 300시간 동안 작동했을 때 앞으로 600시간 더 작동할 확률이 얼마냐. 얘는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처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P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X가 300시간은 무조건 작동하는 것 중에 얘가 더 500시간, 몇 시간을 더, 600시간을 더 작동을 해서 작동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도 600도 하니까 900시간.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얘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비슷한 게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얘가 300보다 클 확률분의 여기에 x가 900보다 클 확률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죠. 300이면 얼마일까? 여기다가 300 들어가면 결국 마지막에 2에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고요. 900 같은 경우는 2에 마이너스 5분의 9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이게 계산하기가 쉽죠. 2에 지수법칙에서 뺄셈 아닙니까? 마이너스 5분의 9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즉 계산하면 약 얼마쯤 되느냐면 0.3012 뭐 이런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지수 분포에 대한 예입니다. 그 4.23 같은 예제는 아주 쉬운 예제죠. 왜냐하면 계산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4.2 같은 문제는 이 문제를 이제 그 확률 밀도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그것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제 4.2와 같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분포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타 분포, 그 다음 Y불 분포, 대수 정규 분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